광명시가 서울시의 구청이냐 왜 와서 떠드냐 가라. 언제 이슈가 됐냐면 백재현 의원이 삼선 출마하는 개소식 날 박영선이가 와요. 와서 갑자기 폭탄 선언합니다. 2016년부터 이게 이슈가 돼요. 불과 7년밖에 안 됐습니다. 18년은 거짓말입니다. 선생님, 저희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2009년도에 시장님이 왔었죠. 시장 재임할 때 처음 예. 왔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현 강명시장, 박성호 시장이면 강명시가 주장하는 거는 2005년도부터 해서 18년을 지금 나는 2006년도에 시장이 돼서 그런 보고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오겠다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코미디고 결국은 민주당 전 시장, 현 시장의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고 갑자기 정치권이 뭐 지들이 뭐 한 것처럼 아니 자기가 일 저지르고 자기대로 해결했대. 시장님 뭐 얘기하셔가지고 속은 편하시겠지만 이거 방송을 내보내야 될지 좀 고민인데 이거 뉴스밤에 이 유튜브가 건강한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그럴 바에는 예? 건강을 하고 오지 마요. 괜히 음식값 왜 이거 아니 광고도 안 붙는데.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요. 편집을 제가 전혀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네. 편집하면 안 돼요. 그냥 시원하게 나와야 돼. 강명 시사 맛집 강명포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포차 주인장 뉴스팜TV의 김현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로 차량기지 강명 이전 사업이 지난 5월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백지화가 된 건데요. 이에 대해 강명포차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처음 접한 전 2호선 강명시장님을 모시고 차량기지 이전 백지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강명포차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로 강명매일신문의 유현배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저희 강명포차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광명에도 이제 이렇게 유튜버가 생긴 거를 환영하고 전에도 내가 광명 유튜브에 한 군데 나간 적이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광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창대할 것을 믿고 우리 김현준 그 대표가 뭐 국회의원 비서라든가 신문사 대표라든가 또 선거에 많은 관여를 해봤고 직접 나왔고 그래서 좀 색다르고 남이 보지 못하는 시각에서 편집할 것을 믿고 그 끝이 창대할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팜을 위하여. 시장님, 오늘 딱 보시니까 저희 강명포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돈을 조금 갖고 와서 많이 못 사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강명시장을 역임하신 지가 몇 년도에 역임하셨죠?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4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광명 메모리얼 파크죠. 그거는 솔직히 말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백재현 전 시장이 다 준비해놨고 예산 편성해놨고 국가에서 또 도에서 예산 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근데 그걸 뚫고 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팬티 바람에 서서 했던 그러고 막아내서 했죠. 거기에 협조해준 계장급 이상 공무원 250여 명한테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 만드신 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컸죠. 그럼 우리 유현배 대표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우리 이호선 시장님의 어떤 시장이신가 기억하는 그 시장님? 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금방 얘기했던 메모리 파크를 청원 시절이라고 해서 안양시 주민들이 와서 있을 때 그거를 몸으로 직접 막아서 그걸 이뤄내셨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노점상 정리할 때 노점장들이 시청 그 시장실에 와서 가진 욕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타개를 하고 정리를 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종목별 체육 종목별 단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2006년도에 취임을 하시고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배가 늘었고 또 지금 이제 그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노원 다목적 운동장 등등 기타 체육시설들을 이효선 시장님이 계셨을 때 제일 많이 시설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최근들은 굉장히 지금도 이효선 시장님 시대를 제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겠다시피 우리 이효선 시장님이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그 분향소를 강제 철거를 하는 바람에 순위 1위 됐고 본인은 또 부인을 하지만 또 전라도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가진 구설수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에서 공무원들의 평가는 빠른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책임과 권한을 맡긴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공무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여기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유원배 그러면 그 당시에 배구협회장이시고 지금은 또 언론인이시며 또 고향 직접 토백이 후배입니다. 근데도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노무현 그거를 치운 적이 없어요. 치우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치운 것처럼 강제 철거 것처럼 왜 여기 체육행사도 이걸 했냐. 경실련 대대를 차려서 이게 무슨 짓이냐. 4시간 오면 철거할 때다 이걸 해놓는 이런 짓을 왜 하냐. 그랬었죠. 근데 내가 뭐 반말을 했네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좌파들이 아주 전형적인 내가 몰랐죠. 민주노총만 있다가 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몰라서 당한 거. 호남비하 발언은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몸으로 맡겨서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전국에서 막왔죠. 내가 죽이러. 그러니까 날 죽여라도 죽이지 못해도 되는데 어쨌든 과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흘러간 과거지만 꼭 짚고 싶은 거는 팩트가 아닌 거 갖고 정치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광명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이러서. 근데 그걸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저는 정치를 거의 이제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다 말을.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할지 나도 몰라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가볍게 이제 에피소드 정도 얘기하려 했었는데 여기 유현배 대표님께서 좀 묵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건배 한잔 하시죠. 좀 바쁘세요? 저희가 보리샵니다. 폐암 환자라서.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요즘 뭐 시장님이 내 몸이 약간 좋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좀 어떠신지. 약간이 아니고 아주 안 좋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2월 초에 가슴이 뜨끔뜨끔 오길래 병원 갔더니 근육이완제 줘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뭐가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여기만큼. 이게 뭔가 그랬는데 갑상선에.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폐암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조직검사하고 그랬더니 결론은 폐암 4기다. 정확히 말하면 비소세포 폐암 선암 4기다. 근데 이게 담배가 피우지 않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저는 1년에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이 1년 피면 1갑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 달에 2갑을 피워서 50년 피는데 100갑자예요. 근데 담배로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폐암 4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갑상선, 임파선, 늑막 3군데 전이가 됐는데 항암 치료를 2주 전에 받았는데 이 갑상선이 여기 된 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만 70~80%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3달 후에 찍어보면 되는데 이게 3차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면역 항암제를 맞고 효과가 좋아서 끝까지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왜냐면 너무 멀쩡한데 언제 부작용이 올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눌까 합니다. 구로 찬양기지 이전 문제를 한 18년 동안 끌고 왔었는데요. 이제 무산돼서
참 이 문제가 저희 강명 시민들한테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싸우고 다시 또 투쟁하고 또 가서 건의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구호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저희 유현배 대표님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8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간단하게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많이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나왔던 거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도권 발전 대책 추진 방향이라는 공약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국무회의에 수도권 발전 대책 심의 및 발표회에서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소화동 주박기지, 오리동 부천시 항도, 시흥시 광명역 이남 지역 후보지로 거론이 됐는데 2007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박기지로 최적의 대안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명시에서 성채산 절개, 주민 혐오시설 이전 등으로 반대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부지가 8만 평이 필요했는데 좀 적다고 해서 이것도 무효화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국토부에서 다시 노원사동 변전소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광명시에 전달을 했는데, 당시 이호선 시장님께서는 차량기지 지하화와 종합체육관 건립을 조건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를 할 경우에 그때 건립 비용에 비해서 16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다시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양기대 시장 재임 시절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요청이 오니까 양기대 시장이 노원사역을 복귀하든지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하고 현충공원역과 가리대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와야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리대역은 추후 KTX 광명역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주춤됐습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를 광명에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용역 보고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광명시에서 했는데 광명시에서 참여를 안 하면서 이것 또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전 문제가 가시화가 되면서 2019년 12월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광명시에서 이전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바밀마을 주민들이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도의원이나 시장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2023년 5월 9일날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김영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광명 이전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18년 동안 이렇게 차량기지 문제가 이렇게 왔었는데, 시장님이 처음 이렇게 이 사업에 접한 처음 시장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지금 모든 뉴스나 지금 유원배 대표까지도 18년 그래요. 또 어떤 건 20년까지 간다. 2002년도에서 22년부터 노무현 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 광명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구로동에서 거기 민원으로 이전을 해라.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 불편하다, 혐오시설이다 해서 끝없이 민원을 하다가 이것이 이슈화된 거는 나중이죠.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2009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에 무슨 실장하고 국장하고 국토부 누구하고 한 4-5명이 왔었습니다. 그 왜 왔냐 그랬더니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후보지가 3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광명이다. 여기가 제일 유력하다. 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그러냐
계획을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가 상업지구로 지목 변경을 해서 팔을 경우에 7천억이 된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 9월입니다. 이때 처음 광명이랑 연결되는데 18년 자꾸 얘기하는 건 나쁜 놈들이, 정치권들이, 특히 민주당 놈들이. 왜 18년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뭐 길면 뭐가 되는지 알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 왔어요. 14년 전에 왔는데 이런 자에 거절을 내쫓았습니다. 걔들이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광명시가 서울시의 구청이냐, 왜 와서 떠드냐, 가라. 그리고 니네 이거 지하 만들고 위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지하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1조 2천원이 필요하다. 5천원이 부족하다. 그건 니들 사정이다. 그건 재경부에서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내쫓아서 제 임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막지 마.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모르고 뛰어들면 안 되는 게, 그러고 조용했어요, 이게. 언제 이슈가 됐냐면 1916년도입니다. 1916년도 백재현 의원이 삼선 출마하는 개소식 날 박영선이가 와요. 와서 갑자기 폭탄 선언합니다. 여기 백재현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전철을 유치했다. 그게 뭐냐? 구로 차량 이전을 광명으로 이전하면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박수치고 같이 좋아합니다. 이현주 백재현이가. 그리고 이틀 후에 국토부에서 입장을 내요.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그때부터 광명선은 2016년부터 이게 이슈가 돼요. 불과 7년밖에 안 됐습니다. 18년은 거짓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슈가 되다가 이제 이걸 껴안은 사람이 양기대죠. 그 당시 시장 양기대가 시장이었는데 자기를 공천권을 갖고도 국회의원 2명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반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번의 협의를 해요. 그럼 언제 발표되냐? 바로 요새 문제 4년 전 정도에, 3년 정도인가? 국토부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박수원 시장이 있는 데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역사를 쭉. 그런데 강신성 위원장이 거기 참석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번의 협의가 있었대, 양기대랑. 그리고 협의하는 과정에 거의 합의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강신성 위원장이 나한테 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승원이도 공천원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밤일마을에서 처음에 대책회의를 했고, 평생학습원을 먼저 처음에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광명과 서울 고속도로가 만들고 있죠. 네. 그거 저는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반발이 없었어요. 근데 부천에서 반발합니다. 부천시장이 반대를 합니다. 그게 다시 할 때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데모 한 번도 안 했어요, 부천은. 왜 글로 지나가자, 일로 지나가라. 단체장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법이. 그래서 내가 그 주민들 평생학습을, 여러분 데모 도정을 가만히 있어라. 시장만 반대하면 된다. 박선우가 반대하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설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밤일마을 가서 대책회의를 할 때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왜? 이거 여러분이 데모고 안 되고 아무 관계없다. 시장만 책임지면 된다. 이거 시작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고 저는 쭉 빠집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수홍이 원고 주축할 때 밤일마을은 재산권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확대해가지고 밤일 교회 뒤까지 들어와요, 이게. 그게 확대돼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못해서 발을 낀 게 박수원이고, 그러다 보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가 공천대 봤지만 박수원과 양기대가 완전히 틀어졌죠. 공천 안 주려고. 그러다 겨우 시작이 되고 나니까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박수원이가. 그 결론은 끝났는데, 이건 처음부터 원래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왜 항동을 안 가고 왜 일로 옵니까? 구로구가 있는데. 그거 왜냐? 구로구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에 가까우니까. 그 500, 한 500m, 10km.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구로구에서 여기까지 구로 차량에서 광명 오는 거리와 거기서 항동하는 거리가 불과 내가 알기로 1, 2km 정도 우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겠다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코미디고 결국은 민주당 현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양기대가 전부터 협의를 안 했으면 백전이 이원주가 잘못했지만
이건 여기 양기대가 노했으면 끝날 거를 자기가 협의 다 해놓고 자기가 반대했다고 프랭카드 거는 거는 아주 민주당답고 참 졸려로 인간이 저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걸 프랭카드 걸고 또 내년에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 국회의원 시키면 광명은 완전 망치는 동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뭐 얘기하셔가지고 속은 편하시겠지만 저는 뭐 이거 방송을 내고나 할지 고민인데 이거. 아 이런 걸 방송 못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팩트고 여기서 책임질 이유 없고 소송도 내가 맡아갑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양기대가 10번 협의를 해서 합의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를 국토부에서 강신성과 박수원이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전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직접 가보세요. 프랭카드 위대한 시민과 함께 자기가 막았습니까? 강신성이 머리 깎고 전부 다 자기들이 했대. 민주당이 여기서 갖고 노는데 광명이 아니에요. 나 같은 토백이도 있고 유원배 같은 토백이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겁이라도 못할 거야. 이거 찍지 마시고 그냥 갈게요. 이게 무슨 유튜브예요. 이건 아니지. 시장님 저희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2009년도에 시장님이 왔었죠. 시장 재임할 때 처음 예. 왔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현 강명시장 박성호 시장이면 강명시가 주장하는 거는 2005년도부터 해서 18년을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짓말쟁이니까 소송 걸어내니까 나한테. 결국에 그 2014년 나는 2006년도에 시장이 돼서 그런 보고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그 주박 아까 네. 얘기한 유원배가 얘기한 네. 주박기지입니다. 그거는. 예. 주박기지 우리 거지 안에 거기 인천과 안양이랑 섞어 있었 땅이 거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랑 관계없고 주박기지랑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 떠나서 세 군데 중에 광명이 들어갔고 항동, 부천의 범박동 그때 다 높바다에 거기. 근데 이거 왜 자꾸만 끌어당겨서 역사를 길게 하냐고 무슨 그런 건 무슨 상 나오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2009년도에 그 처음 와가 제안했을 때 시장님은 이런 제안 거절하시고 그렇죠. 아니 조건부 제한이죠. 지하화해라. 예. 아니 지하철인데 반대하는 건 미친놈이지. 예. 그러니까 지하화해라. 예. 그렇지 않을 바엔 오지 마. 니네 거야 까불려 가라. 그 내가 여기 오세훈 씨한테 좀 전화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더라고. 오세훈이 형하고 친해요. 또 여기 뚝방 밑에 그 발달전 해결도 내가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 9번 신중식이 데리고 가서 딱 15분, 30초 만에 끝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건 결단력인데 이놈의 민주당은 맨날 거짓말하고 18년이라고 그러고 아니냐니까 정확하게 2016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돼도 나한테 온 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16년도에 백지원 개소신날 얻은 게 문제였었어요. 뭐 지, 아니 그거는 뭐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한 거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광명시 노원사동으로 이전한다는 건 2009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니까. 그때 나한테 그때도 조회했고 16년도부터고 이건 역사가 맞아요. 이거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유원배 대표가 얘기해 맞습니다. 근데 우리랑은 관계없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관계없는 근데 거죠. 우리가 구로구청도 아닌데 왜 그걸 자꾸 얘기하냐고. 그 정리하면요. 예. 그 사연기 이전 사업은 2005년도 나온 거 맞는데 그렇지. 강명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고 그렇죠. 직접 이해관계 있는 그 문제의 연도는 2009년도. 2009년도 와서 제의했을 뿐 논의되지가 않았고 않았고 2016년도 국회의원 개소식 날 백재현 개소식 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이슈가 됐고 이틀 후에 국토부에서 아니다 확정된 거 없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2016년도가 예. 19대 국회의원 선거해요. 아니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네. 국회의원 선거시가 개소식 거지 네. 사회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예. 그때 그 당시에 네. 민주당의 강명 을쪽에는 이현주 이현주. 의원이 재선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아니 그 얘기를 아까 내가 한 게 정확히 다시 김 대표 들어요. 2010년 3월에 국회의원 선거 개소식 날 백재현 개소식 날 네. 박영선이가 와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박영선이 누구냐? 그 구로구의 국회의원이에요. 그 당시 3선이고 중진이었고 백재현이는 재선이고 3선 도전이고 이현주는 초선의 재선 도전입니다. 여기 계신 백재현 의원과 이현주 의원께서 광명에 지하철을 유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랬던 게 박영선입니다. 딴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백재현 개소식 나라는 얘기입니다. 3월. 그때부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안 됐는데 협의를 했죠. 양기다가 계속. 한 10여 차례 걸려서. 그런 다음에 합의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취준하니까 반일마을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그거 다 이게 팩트인데 엉뚱한 얘기를 다 떠보더라고 대통령에서도. 마지막에도 막 마이크 갖고 막 떠드는데 성지다 그냥 가서 때려 부시고 머리를 왜 깎고 여기서 머리 깎는다고 그게 뭐 안 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민주노총이 하면 노동자야. 강시정이도 깎고 내 조카 이승호도 깎고 왜 깎고 거기 머리를 민주당 출신들만 제 깎고 보니까 아주 환장해나가. 아유 네. 이현배 대표님 뭐 여기서 얘기하신 말씀. 글쎄 뭐 대부분 뭐 직접 또 그 입장이 있으셨던 거고 또 지나온 과정을 우리에 비해서 정치권 쪽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하고는 틀리는데 저희가 그 기자들이나 이제 지역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2019년도에 범대위가 구성이 돼서 처음에 우리 김현준 대표하고도 국토부의 그 밤일마을 주민들이 시위 집회하러 갔었을 때 우리도 이제 참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치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도의원이나 시장이나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올 2월 달에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라고 하는데 부시장이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3월 1일서부터 이제 광명시에 있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합세를 해서 마치 그 이전서부터 계속 해온 것처럼 그냥 모두들 나서서 반대 시위 집회를 2개월 동안 한 거죠. 결국 2개월 동안 하고서 지난 뭐 몇 년 동안 그 밤일마을에서 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분들이 했던 걸로 인해서 마치 광명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광명 이전이 무산된 것처럼 이렇게 뭐 본인들이 정치권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뭐 치적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기 뭐 종합종사 가서 대모고 이런 건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 저 박수원 시장도 몇 번 갔어요. 내가 알기로 다시 못해서. 네. 근데 밤일마에서는 돈을 막 걷고 뭐 한 사람이 1,0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300, 200막 내가지고 거의 1억 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도배질 합니다. 이거를 저기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관변단체 시켜서 프랜카드를 거기 시작합니다. 관변단체 이름으로. 그거 한 지가 한 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 갑자기 유 대표 말대로 갑자기 정치권이 뭐 지들이 뭐 한 것처럼 아니 자기가 일 저지르고 자기들 해결했대. 이런 사기꾼들이 그게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여기 민주당에 여기 도대체 광명은 뭡니까? 전라남도 광명시입니까? 광주 치과시 광명 뭡니까? 여기는 희한한 데요. 저거 난 이해가 안 가요. 원흉이 자기가 해결했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고요. 직군들 보세요. 모 국회의원께서 국회의원 나올 때도 하셨어. 광명 뭐 구론가 어디 뭐 지하철 아니 셔틀버스 만듭니까? 지하철이 장난이에요. 1km에 1,000억 들어갑니다. 예? 역 하나에 1,000억 들어가요. 그거 흐지부지. 아니 시타고면 선거 때마다 그냥 전철 공약을 해. 그러지들 마세요. 암만 벼슬이 좋고 암만 그 정치가 좋아도 거짓말들 하다 말년이 안 좋아. 말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안 나온 데다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당도 허권 날 나와 맨날 되지도 않는데. 그러고 민주당도 그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이현주 또 왔다리 갔다리 우리 당 와 있는데 또 이번에 나갈 것 같아요. hon거 보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광명을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뽑으세요 앞으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민주당의 출신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 왔다. 가져온 게 아니라 네. 박영선이가 톡 쏜 겁니다. 힘으로. 삼선이 초선 재선이 있는 광명에 네. 보고를 자꾸 보내요. 왜? 자기네 당에 있는데 자기네 땅에 구로구 네. 항동에 땅이 있어요. 논바닥이. 네. 왜 그걸로 안 가냐고. 오리동 뒤에. 네. 그리고 부천의 범박동. 왜 만만하냐 여기가. 초선 재선 민주당 국회의원이가 만만하냐 삼선이 박영선이가 박영선처럼 친해요. 식사도 같이 해고 그랬는데 그 여자 키도 크고 아주 여장부죠. 그래서 이현주 백철이가 우습게 보니까 일로 와서 지가 떠든 거야. 이 사람들이 유치했다고. 그러니까 또 좋다고 가만히 있어. 국회의원 되려고. 그게 백철이고 이현주입니다. 이효선이 그렇게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도 안 했는데 이거 직사에 뭐다 끝까지 안 했다고. 안 한 건 안 한 거지. 그게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프랜카드 믿지 마세요.
위대한 시민의 연금 맞아. 근데 저는 왜 끼고 거기에? 참 나쁜 놈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런 거. 지금 뭐 이거 편집하지 마요. 편집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업이 이게 평가를 한번 누굴 뭐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전체적 평가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신지. 저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데가 바밀마을입니다. 그 차량기지 생긴 데에서 100m 떨어진 데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을 때 얼마 전까지 이번에 저 낙골당으로 옮겼지만 그게 약수도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수도사업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때 도의원 때 인천서 바꾼 겁니다. 인천시장 만나 도의원 때 거기 가면요 쫙 이렇게 물이 있어요. 쫙 위에 거기 어떻게 차량기지가 없는가 뭔지 때문에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고 광명 우습게 본 거고 구로구민은 뭐 특별시민이고 우리는 뭐 도민이라 그래요. 잘못된 거고 그런데 아쉬운 건 제2경인선이 이번에 저 발표됐죠. 그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와야 돼. 그것까지 막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건이 차량기지가 온 거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구로 차량기지면 이게 두 칸짜리 두 칸짜리 두 칸짜리만 되기는 거다 원래. 이게 잘못된 거 처음부터. 근데 그걸 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나오고 시장 나오신 분들이 뭐 가리대역에 뭐에 5개 계획이 2개입니다 처음부터. 예? 근데 가리대역에 5개를 만든데 아니 뭐 뱅글뱅글 버스에 왔다 갔다 하게 그런 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현주, 양기대, 예? 박승원. 저는 그런 공격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근데 아쉬운 건 교통망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2경인선은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를 막은 거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효선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처럼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이제 제2하안 공공주택 예. 가리대 이신도시. 예, 구름산지구 또 이제 삼기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 또 그리고 여기 8구단지 뉴타운 1, 2구역 한꺼번에 생기게 되면은 서울로 나가는 도로들이 지금 이제 현재 광명 사거리를 통과를 해서 계곡역에서 경인국도 그리고 이제 이쪽 그 광명대교, 하안대교 그리고 시흥대교를 넘어가게 되면 전부 남부순환도로나 서부간선도로나 시흥대로로 타게 되는데 이미 거기가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가는 교통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말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게 광명에 오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뭘 마련을 해서 지금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역을 다른 방법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불과 2, 3년 후면 지금 이제 뭐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하안 이주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울로 나가는 교통은 완전히 마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정치권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막았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일찍부터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장님한테 좀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효선 시장님께서는 이 구로 차량기지 문제가 민주당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본인들이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코미디다. 그럼 뒤집어서 제가 한번 그러면 국민의힘 그전에 한나라당 이런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강명에서 그래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 제가 시장 간둔 지가 몇 년 됐어요? 13년 됐죠. 예. 우리가 시장 국회의원 안 했습니다. 13년 동안 민주당 뭐 했냐고. 아니 그 전에는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전재일이라는 사람이 3번 오고 갔어요. 그 사람은 집도 안 옮겼어요. 전세 얻었다가 갔어요. 전세 아줌마로 방배동으로. 방배동 아줌마가 여기 왔다가 방배동 갔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반발하는 사람 뭉쳤다. 그때부터 우리 당이 조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빗자루질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라고 칭찬 안 합니다. 여기 전재희가 망쳤어요. 광명은.
근데 모두 가기야. 어디 가기가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가만히 모두 보세요. 가기야. 그때 보면 나는 몰라서 일 잘한 줄 알았어. 시장 돼 보니까 그래도 백지원 시장은 뭘 했냐면 복지관, 도서관, 중앙도서관, 또 문화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전지시장 때는 한 게 없더라고요. 한 게 뭐냐면 저기 지금 야구장 앞에 거기 저기 아파트 판자층 허물고 집 진 거 있어. 거기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단지 그거 하나 하셨더라고. 그리고 뭐 했냐면 아침마다 빗자루 지내서 6시에. 근데 이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일을 잘하고 안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광명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관까지 하신 분이신데. 시장님이 국내 장관 했다고 뚝뚝만 장관도 영창 가잖아. 장관 했던 사람이 장관도 영창 가고 막 그래요. 대통령도 영창 가고 자살하는데 대통령 자살됐는데 잘한 거야. 우리 유원배 대표는 직책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시장이 모신 거는 네. 국민의 뭐 특정 정당의 그 당원이나 이런 걸 보신 게 아니고 전 강명 시장으로서의 평가를 위해서 모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거에 당일 떠나서 나는 네.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치를 다시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4년 동안 민주당이 다 했다. 도의원도 사그리 개들이 다 했다. 예? 시의원까지도 독식을 하고 지금도 상임위원장 하나 안 주잖아요. 민주당이 5대6인데 그걸 참고 있는 우리 당 시의원들도 바보지만 그렇게 해먹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도둑입니다 이거예요. 예? 우리 당이 시의원 5명이 자질이 부족한 거 이거 하나 못 뺏어온 걸 부의장 하나 뺏기 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무슨 대책이 나오겠느냐. 근데 단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구로구나 금천구에서 내가 시장일 때 저 시흥대교를 넓혔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거기 금천구 사거리까지 우리가 넓힌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거. 그 구로구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 금천구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뭐 내가 시장 관두고 한 거 하나 있어요? 아니 뭐 하나 없잖아. 그러면 방법은 뭐냐? 지하입니다. 지하. 여기 우리 보면 남부순환도 여기 서부간선 들어보면 지하로 쫙 가지 않습니까? 한강까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 쪽에 그걸 배출해서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현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감하게 이 다리를 하안대교, 철산대교, 광명대교를 폭을 넓혀서 그거를 넓히면 돼요. 그 방법이 있는데 안 해. 아무도. 왜? 그 다리가요. 예를 들면 저 끝에 있는 거는 구로구, 그 다음에 하안대교는 광명, 그 다음에는 뭐 철산대교는 구로구, 광명대교는 광명 이렇게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천구, 구로구, 광명 이게 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안대교에 그 인도를 내가 넓혔는데 그때 우리 돈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 못 만지는 건데 우리가 다 하겠다. 난 했어요. 누가 했냐고. 전임이나 후임이나. 그 도로 높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입니다. 이거 고속도로를 빠지는 차선만 하나 연결해줘도 해결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누가 시작 그거 하면 됩니다. 예, 그 이제 강명시 교통 대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밖에 방법이 예. 없어요. 여튼 지금 오늘 주제가 그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빅지화 된 건데 이 빅지화 된 이 사건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의원배 대표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시장님 얘기하시면 저기 또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시각이 틀리니까 나랑. 예. 난 정치적 시각이 그렇죠, 예. 기자적 시각이니까. 네네. 네. 그렇죠. 이제 아까 그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무산이 되면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로 나가는 이제 교통망이 이제 차단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정체가 될 거라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 양기대 국회의원하고 이제 시흥의 문정복 국회의원이 신천 신림선을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언제 5차는 언제냐면 2025년부터 35년까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꺼내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무산이 됐으니까 이
교통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을 쪽에서도 그 영향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광명 갑 부분은 또 이제 알다시피 이미 그 구간은 광명 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갑하고도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무산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로 차량 기지가 백지화된 것은 내년 총선에 거의 영향력이 없다. 단지 그 이슈할 뿐이다. 정치인들이. 강신성 위원장이 갑자기 머리를 깎았어요. 그죠? 정치 재개하면서. 그분의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양기대 의원은 내가 막았다. 시민과 함께 라고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이건 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들의 하나죠. 이걸 탓할 사람은 없어요. 다 정치는 자기 중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네, 관심이 없고 바빌 마을만 직접 재산적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과정인데 저 유원배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거를 또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기대 의원이 유전번에 국회의원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광명 구로 셔틀볼을 만든다. 전철을. 강명 목도. 목도. 그게 이게 네, 말이 강목선 되는 거예요. 얘기했었는데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근데 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지금 그걸 발표. 그거는 벌써 사업 폐지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이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얘기하고 선거 때마다. 네. 그렇죠? 이현주도 옛날에 요거 저기 뭐야 구로 차량이지 오면서 유치했다고 써먹었고 배치해도 써먹었고 다 빠꾸 난 거야 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하는데 문정복이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야당 아니에요 지금. 양기대도 야당이고 그 야당 아닙니까? 원희정이는 국토부 장관 난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야당 얘기 들어요 우리 당에서?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또 선거 때가 돼서 써먹는데 제발 그런 짓그 도만어져 갖고부터 얘기하면 나는 미안하지도 않냐. 그 광명시 시민이 무슨 붕어 미꾸라지요? 어느 짓거리들이 와서 우리는 옛날에 이래서 이현주가 뭐라 하더라? 광명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랬지? 무지랭이래. 그거는 이제 사실상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기사는 났지만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시작이. 그래서 그죠. 그거는 그 언론에 다,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네. 실제로 그렇게 봤어요. 이현주가 잘한 건 그 양반 잘한 거는 끝까지 시민과의 대화하면 12시 1시까지 대화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 집념이 있습니다. 이현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했는데 광명의 무지랭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난 항상 얘기지만 내가 정치를 더 하든 안 하든 이건 하나님 뜻인데 이게 난 그래 여기서 양기대도 좋고 박승원이도 좋고 1대1 토론 붙여요. 우리 광명에 솔직한 얘기로 없잖아요. 우리 당을 대표해서 민주당이랑 말대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한 공격을 안 하는 시의원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안 오면 안 되니까 이제 편안한 차원에서 정책 토론을 하자. 이게 예를 들면 차량기지면 차량기지, 교통이면 교통, 인구면 인구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번에 내년에 이거 선거구 2개 유지하려면 또 여기 뭐야 하안사동일로 넘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렇죠. 하안사동이나 이동이 넘어야만 갑구류가 유지가 돼요. 그게 짜집기도 아니고 이상해 지금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광명동, 철산동 이거 막 부시고 하고 재건축 있잖아요. 그거 내가 공약한 거 2006년도에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런 기회를 우리 김현준 대표가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프리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편집하지 말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오더라도. 편집하면 그거는 라이브로서 죽는 겁니다. 유튜브로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해버려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백제이도 부르고, 아니 백제이 아니다. 양기대, 강신성이 양이원영, 그 서울 성두사에 양씨가 양이원영도 부르고 이모경도 부르고 권태지도 부르고 막 다 불러서 1대1 토론을 해요. 그냥 대표랑 여기 유원배 대표랑 나처럼 가운데 박아놓고 막 질의응답 하면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을 떠나서 난 그거를 두 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아, 저도 그럼 좋죠. 그런데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저희 뉴스팜이라는 지역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거는 이렇게 여간 이렇게 사실관계는 파악해서 여간 좀 해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뭔가 저 김현준 대표가 착각을 전에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보수 대표의 유튜브인 펜앤마이크, 네. 또 고성국 TV, 네. 또 뭐 신의 한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또 그 사람들은 편집 안 합니다. 아니 그럼 그분들은 그 사람들도 개인 채널이잖아요. 왜 아니 펜앤마이크 왜 개인을 제어를이야? 언론사지? 답답한 소리네. 펜앤마이크는요, 그건 미디어 그룹이에요. 거기는 신문도 아니 있고. 팬메이크인데 고성구 TV나 고성국 TV 개인이죠. 근데 네. 개인 TV나 신문사나 똑같아요. 그게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허위사실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팩트체크. 그리고 이런 생각인데 패널이 얘기하는 건 지가 책임지는 거야. 지가 고소당하는 거지 신문사가 고소당합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하지 마요. 이거 왜 해? 뭐 눈치 보고 뭐 뉴스밤이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나올 놈들이 여기 와라 그러면 네! 이러고 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게 리얼하게 공격하고 들어가고 리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거 안 봐 이거 1000명 빼기 더 봐? 많이 본 사람 몇 명 봤습니까? 최소한 이거 구독자가 5,000명, 10,000명 가야 되는데 1,000명 보고 몇백 명 보고 나서 뭐 뉴스팜이 무슨 얘 생긴 지 몇 년 된 신문사에게 말이야 바른 말로 하자고요. 제가 이건 편집 안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나가지고 이어내보겠습니다. 시의원은 나와로 나오고 그 국회의원은 나와로 선거 때 다 나오는 아니 이거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시설, 최고의 패널이 있는데 그 정도 영향력을 하면 뭘 해 이거 하지 마요. 그걸 전명한다고 돈이 생겨 광고부터 제발 내 말대로 해요. 오늘 컨셉은 유현배 대표님 두 분이서 티키타카 이렇게 이걸 하시라고 한 아니 같이 우리 건데 안 하시고 왜 의견이 같은데 뭐 티키타카인데 우리 둘은 의견이 같은데 아니 같지는 않아. 그럼 틀린 부분 하나만 하자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틀린 부분 하나만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거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면 괜찮아요. 그거 해야 돼. 멋있어. 재밌고 편집 이런 거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딴 문제를 둘이 얘기했는데 그 문제 약간 틀려. 팩트가. 근데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맞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냐. 예를 들면 이효선이가 폐암사기 맞냐 맞아. 근데 걔는 왜 병원에 오냐 나도 몰라. 걔 골프도 갔다 왔는데 괜찮아? 운동도 하고 매일 운동하잖아. 근데 이런 사기도 있어요. 말기라고 다 말기가 아니야. 이러다가 배낭그래 부작용으로 있다고 그래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살 수도 있는 게 폐암이다. 요새 의술이 그래요. 아무도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단지 지금 현재는 건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밤의 이 유튜브가 건강한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그럴 바에는 예? 건강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괜히 음식값 하고 왜 이거 아니, 광고도 안 붙는데.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요. 편집을 제가 전혀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네. 편집하면 안 돼요. 그냥 시원하게 나와야 돼. 그리고 이효선 시장에 대해서 강령에 계신 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그럼. 굳이 편집을 안 해도 안 해야지 살아야지. 내 거만 좀 편집 좀 해줘. 편집할 것도 되게 없는데. 아니야. 뭐 한마디 없는데 뭐. 한 말이 없다고요. 뭐 자기 주장 안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다 맞는 얘기 한 거고. 아 이건 뭐 나와 있는 뭐 요새 선거도 맞고 다 맞는 얘기 했으니까 그렇지. 편집할 게 없어. 우리 유원부 대표 다 맞는 얘기가 단지 비판적 시각을 오늘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떠들어대니까. 아 그렇죠. 너나 떠들어라. 나안 한다 그래. 원래 제가 그 그게 다음에 하세요. 이 양기대 붙여서 보세요. 네? 양기대 데려다 오세요. 나는 마무리 합시다. 저기 마무리하기 전에 후임 시장님이 양기대 시장님이죠? 네. 네. 저기 이효선 시장님이 후임 시장님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있으면 나오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반론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랑 같이 토론하자고요. 2대1도 좋아. 2대1. 안 나오실 분들 그분들이 말은 안 나오게 못 나오지. 정직하지 못하니까. 나오라 그래. 양기대 박사에다 나오라 그래. 아니
아니 정직하면 나오지 왜 못 나와? 아니 내가 무슨 뭐 나는 뭐 돈 모은 것도 없고 걸린 것도 없고 그냥 해라고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번에도 뭐 아파트 내셨는데 축하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지금 방송을 네 번째 내보내는 건데 참 오늘처럼 이렇게 진행하기가 참 편했습니다. 참 너무 편해서요.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니 편집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아니 또 편집을 나 편집하면 앞으로 안 와요. 편집하려면 혼자 해. 혼자 시나리오 써가지고. 근데 편집하면 안 돼요 권 그건. 대표 걱정하지 말게. 우리 저기 이효선 시장님은 본인이 그 녹화하는 내용을 모르셔. 뭘 했는지를. 그러니까 상관없어. 편집해도 그거 모르셔. 그러니까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이제 편협적 사고라고. 내 밑에서 공무원 사람 아무나 붙잡아 물어봐. 이효선이가 머리가 나빠서 지가 말한 걸 모를 줄 알아. 이게 그 지방신문도 이러니 중앙지문. 왜 그러지? 아니 이게 편견을 갖고 기자들이 아주 얘기하죠. 되게 웃겨. 아니 무슨 기자식을 봤어? 무슨 뭐 수수기한을 지냈어? 아니 우리 다 하죠. 이제 뭐 시장 공부도 더 잘 하시는데 나는요 내가 한 거 말 한마디 난 안 놓칩니다. 그거는 나랑 같이 일했던 김현준 대표가 잘할걸. 나는요 내가 온 거 다 기억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편집은 하지 마세요. 나 편집하고 다니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건배 좀 하시고요. 네. 네. 우리 저 이효선 씨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편집하지 말아요. 또 나올게. 이현배 대표님 어떻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먼저 우리 이효선 시장님이 그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에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나와서 지역 정치나 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즐거운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이 중심,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중심인 바밀마을 주민입니다. 거기서 400년 살은 태어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여기 전화를 받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팩트를 꼭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바밀마을의 이슈가 광명의 이슈고 이 광명의 이슈가 바밀마을의 이슈가 됐는데 결국 싸먹은 거는 광명 바밀마을 사람들이다. 이게 시장이나 시도위원들은 도대체 밥 먹고 한 일이 뭔지 이해를 안 가요. 몇 년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광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과 국민, 시민 다 뭉쳐서 하고 특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지방자치가 살아나고 그래야만 우리 광명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팜이 잘 돼서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유튜브가 되고 정치인이 출연하고 싶은 유튜브가 되고 싶으면 하나 부탁. 편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편집하는 순간에 관변단체 됩니다. 이거 언론도 아니고 이상한 데 되니까 그냥 내보내시고 단지 두 분은 두 번 실수 안 하면 내가 고소당하고 나온 놈이 떠들고 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무슨 뭐 뉴스밤이 뭐 조선일보도 아닌데 그렇게 언론에 얘기하지 마시고 언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유튜브 나와야 돼요. 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게 아주 구독자가 많아져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광명을 대표하는 유튜브는 될 수 있다고 나는 김 대표와 류 대표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저도 오늘 패널이에요. 오늘 이효선 시장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이제 패널로 부탁을 해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김영준 대표가 근데 자주 부를 것 같아. 여기 부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론들. 여기서 무슨 광명이 뭘 부를 거예요? 무슨 뭘 부를 거예요? 나오게 했어요. 아니, 전부 다 여기는 민주당 쪽인데 언론이 다. 이거 김현준이하고 두 사람 빼고 다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지역신문만 중간 얘기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여기는.
광명은 그런 데입니다. 저희는 권도영이도 중립이다. 권도영이도. 그렇게뿐이에요. 여긴 뭐 정말 민주당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부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내가 그러는데. 뭐 웃자고는 얘기하나 지금 뼈 아픈 얘기를 쉽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그 차량기지 사업 그 백지화에 대해서 평가를 듣고자 전 강면 시장님을 모셨는데 이야기가 참 폭넓게 나왔습니다. 그 정치권 이야기, 그리고 내년 총선 이야기,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잘못한 행동들. 근데 이게 좀 이야기가 어떤 정당, 어떤 인물 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며 요거는 절대 편집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원본 그대로 내보내서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이호선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